요즘 카트만두 날씨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시내에서 히말라야가 다 보입니다. 좀 이따가 신문에 나온 시내에서 보이는 히말라야 눈산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1월 1일 11월 첫째 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일요일 하루 동안 2,82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네팔은 지금 현재 누적 17만 3,567명 확진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1,622명이 늘었습니다. 1,622명이 늘으면서 77,970명. 카트만두가 좀 있으면 8만 명 돌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1622명 세세하게 보면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역시 제일 많습니다. 1362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랄리푸르 디스트릭트가 164명으로 뒤를 잇고 있고 박타푸르가 96명입니다. 지금 현재 하루 확진자의 57.43%가 카트만두에서 뜨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네팔의 지금 코로나 핫스팟은 카트만두 밸리라는 뜻이죠. 활성사례 체크하겠습니다. 활성사례 카트만두가 16,229명, 박타푸르가 딱 1,000명이네요. 1,000명. 랄리푸르가 2,342명. 지금 불러드린 인원은 활성사례입니다. 아직 치료가 안 된 환자들입니다. 총 합쳐서 19,571명이고요. 전체 네팔 전체 환자의 51.82%가 카트만두 밸리 안에 있습니다. 카스키 계속 늘어나네요.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 디스트릭트 961명입니다. 어제에 의해서 500명 이상 활성화 케이스 14개 디스트릭트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파, 모랑, 순사리, 카트만두, 박타푸르, 럴리푸르, 치투안, 머건푸르, 카브레, 카스키, 노알버르시 이스트, 당, 루번더히, 꺼일라리. 요렇게 14개 디스트릭트는 500명 이상의 활성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디스트릭트입니다. 위험한 지역이죠. 그와 반대로 하나도 없는 지역, 어제 이어서 세 군데입니다. 무스탕, 마낭, 그리고 극서부 디스트릭트에서 극서부 프로빈스 바주라 디스트릭트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제로 활성 사례를 보이고 있고요. 사망자 23명 나왔네요. 23명 나오면서 지금 네팔 누적 사망자 수는 960명입니다. 960명이고 지금 사망률은 0.55% 기록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케이스 전체적으로 37,765건입니다. 37,000건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서 집에서 격리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31,394명입니다. 압도적으로 많고요. 시설, 병원에 있는 사람이 6,371명밖에 안 됩니다. 이 6,371명 중에서 중증 환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증 환자 ICU에 들어가 있는, 집중치료실에 들어가 있는 환자가 283명이고요. 인공호흡기 장착한 사람이 78명입니다. 이 중에서 사망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완치자는 3,620명이 나왔네요. 3,620명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네팔 누적 완치자 수는 13만 4,842명입니다. 회복률은 77.7% 보이고 있고요. 검역소 인원은 빠졌습니다. 24명이 빠져서 지금 현재 2,386명이 집으로 돌아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PCR 테스트 결과가 7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더디게 들고 나고 하다 보니까 검역소 인원은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PCR 테스트는요 24시간 동안 13,023건 실행했습니다.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적 PCR 건수는 145만 6,366건 기록 중이고요. 11월 1일 확진율은 21.68%였습니다. 13,000건 중에서 21.68%가 양성 반응을 보인 거죠. 굉장히 높습니다. 네, 요렇게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단신하고 아까 말씀드린 카트만두에서 보이는 히말라야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트레킹 관광을 목적으로 한 일반인은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외교관 여권 소지자, 국제개발협력기관, 그리고 네팔 정부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반인들 이런 분들만 지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행편도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적죠. 대한항공은 아직까지 직항 운행 계획이 없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대한항공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카트만두에서 보이는 히말라야 풍경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박타푸르 라니 곳에서 보는 카트만두 계곡 풍경입니다. 카트만두 밸리 날씨는 며칠 동안 맑았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없습니다. 하늘이 푸르고 맑아 보입니다. 계곡의 온도가 떨어지면 산이 더 맑아집니다. 하지만 최근 산의 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말출리, 랑탕, 도락시앱, 가네시, 가오리상카 등의 산은 카트만두 시내에서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이 맑은 날이면요. 네,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은 카트만두 시내 위에 히말라야가 위에 딱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많이 보여요. 근데 지금 아직 그 겨울이 안 됐는데도 날씨가 며칠 좋아가지고 히말라야가 잘 보입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치트완에서 보이는 히말라야 소식을 전해드렸죠. 카트만두도 이렇게 히말라야가 보이니까 지금 포카라 같은 경우는 더 잘 보인다고 합니다. 포카라 같은 경우는 마차푸차레나 안나푸르나가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고. 그런데 지금 갈 수는 없는 그런 어떤 실정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브리핑하고 네팔 단신 좀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은 카트만두 밸리 소식입니다. 카트만두 밸리 28명 중 1명은 코비드 19입니다. 네, 이것은 좀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카트만두 밸리에 확진되어 있는 사람을 카트만두 밸리의 인구수로 좀 나눠보니까 28분의 1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카트만두 지역의 28명 중 1명은 토요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보건인구부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토요일 현재 96,348명이 카트만두에서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밸리에서 코비드-19 진단을 받은 사람보다 실제 환자 숫자는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중보건 전문가 러빈드라 사미르 박사는 밸리에서 코비드-19 발병이 현재 3단계에 있으며 곧 4단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염병 4단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질병이 국부적으로 퍼지지 않는 경우이고, 두 번째 단계는 질병이 국부적으로 전파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질병 전염 진행 경로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제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가 되면은 발병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카트만두 밸리는 코비드-19 활성 환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밸리는 정부가 7월 21일 전국적 봉쇄를 해제한 이후 코비드-19 확진 사례가 4자릿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요일 현재 카트만두 밸리는 76,348명이 코비드-19 진단을 받았습니다. 카트만두 지역은 코비드-19 사망자가 219명으로 가장 많고, 박타푸르와 랄리푸르가 각각 66명과 60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8명 중 1명은 통계적으로 코비드-19 양성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사망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제가 화장장 노동자들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 기사 안에 5월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카트만두 화장장을 이용한 그 시체가 609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오늘 전해드리는 그 기사에 나오는 그 사망자 숫자를 보면요, 약 한 25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상 제가 전해드리진 않고 있는데 공식 통계에 안 잡히는 사망자가 있다고 합니다. 신문지상에는 뭐 코비드-19으로 어느 지역에서 누가 사망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사망한 사람이 공식적인 사망자 기록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공식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동안 코비드-19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좀 추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화장장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면은
보건당국 거짓말 하는 거겠죠. 아니면 뭐 둘 중에 하나 데이터가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착각이 있었거나, 아무튼 지금 화장장에서 화장한 사람의 수보다 공식적으로 보건인구부에서 발표하는 사망자 수가 적은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카트만두 밸리 소식입니다. 앞으로 카트만두 밸리 대중교통은 승차 요금 표시를 외부에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하더르바르 메트로폴리탄 교통경찰관은 벨린 내의 모든 공공차량 운영자가 차량 외부에 교통요금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운임은 3월 24일 럭다운 전과 똑같아야 하며 규칙을 어기는 공공차량에 대해서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교통경찰관은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경찰관은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차량에 대해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며 800대 이상의 공용차량이 어제와 오늘 요금 목록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차량 외부에 승차 요금을 붙이지 않는 차량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경찰관은 승차 요금을 더 많이 받거나 차량 외부에 승차 요금을 표시하지 않는 차량이 발견되면 103번 수신자 부담 전화로 신고하여 줄 것을 시민들에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버스의 그 구간 요금 표시가 사실 카트만두에는 없습니다. 외부에도 없고 안에 타도 없어요. 얼마인지 다 차장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차장한테 물어봐서 그 차장한테 돈을 내고 거스름을 받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버스 카드라든지 버스 토큰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아직 없고요. 다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스름 돈이 없으면은 못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쁘잖아요. 러시아어 시간에 바쁘다 보니까는 거스름 돈 받기도 전에 차가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돈을 떼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좀 외부에 구간 요금을 표시하게 된다고 하니까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좀 합리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티비는 매일매일 네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소식 받아보시길 원하시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후에 나오는 알림 설정 전체 설정으로 하시면은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카트만두 소식, 네팔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